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8년 10월 20일 녹음은 현재 시드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궐선거에 관한 녹음입니다. 지금 시간이 2018년 10월 20일 시드니 시간으로 저녁 8시쯤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 선거에 관해서 녹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지령을 받았어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녹음을 해라. 그래서 조직에 발 담그고 있는 몸이니만큼 제가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오늘 읽은 거 조금 합쳐서 녹음을 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웬트워스의 선거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걸 읽어드리면 우선 웬트워스는 어디인가? 다음, 왜 보궐선거를 하는가? 다음, 이 보궐선거가 왜 중요한가? 다음, 이번 선거의 의제는 무엇인가?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주요 의제 딱 하나 골라서 말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제죠. 그리고 주요 후보는 누구인가? 이 후보들의 뒷조사. 그리고 그것의 결과. 사실 지금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결과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결과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 없이 그 결과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웬트워스에 관해서 그 땅으로서의 그 지역구로서의 웬트워스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번에 산다의 9월 25일에 올라간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거기 본 녹음이 호주인들이 사랑하는 코미디 영화라는 게 있고 그 앞에 잡담, 요즘 이슈, 댓글 소개가 있는데 그 댓글 소개에 들어보시면 제가 웬트워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웬트워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오늘 선거하는 데가 바로 이 웬트워스죠. 웬트워스는 이제 지역구, 선거구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웬트워스를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강남 갑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들이 어떤 곳인지, 그 어떤 동네들을 모은 곳이 지역구로서의 웬트워스인지 그 동네 이름들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이름들은 어떤 동네는 사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네예요. 아주 많이 들어보신 동네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Watsons Bay, South Head, Dover Heights, 본다이 비치. 본다이 비치 많이 들어본 곳이죠? 본다이 정션, 브론테 비치, 센테니얼 파크, 패딩턴, 일리자베스 베이, 달링 포인트, 포인트 파이퍼, 로즈 베이, 보클루즈. 이렇게 그 상당히 고전적인 동네들입니다. 이 동네가 오래되기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은 종로 혹은 남대문 그 근처에 있는 선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로와의 차이는 이 지역구는 정치색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우파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웬트워스는 어디인가? 웬트워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네를 다 모아다가 만든 지역구, 그게 웬트워스죠. 다음, 왜 보궐선거를 하는가? 이 지역구에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의원은 말콤 텀블이에요. 말콤 텀블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네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의 수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내의 다양한 문제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상이 생겼죠. 그래서 말콤 텀블이 이런 식이라면 나 정치 안 한다. 의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단순히 정치를 떠난 게 아니고 이 사람 지금 호주 바깥에 있죠. 그래서 아예 이 선거 기간 동안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제가 조금 전에 이 동네의 그 지역구 사람들이 우파 성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44년에 이 현재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리버럴 당
한국신문에 흔히 자유연합이라고 나오는 그 자유연합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 리버럴 당이 44년에 생긴 이후 여기서 선거를 진 적이 없어요. 44년부터 56년까지 에릭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때부터 74년까지 레즈라는 사람이 하고, 그때부터 81년까지 봅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87년까지 피터가 하고, 그리고 또 95년까지 존이 하고, 2001년까지 앤드류가 하고, 이거 전부 리버럴 당의 후보들입니다. 앤드류 다음에는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피터가 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말콤이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리버럴 당이어서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리버럴이 62.2%의 그 표를 받았는데 2등은 17.7%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네가 받은 표는 52,000표, 그리고 2등이 받은 표는 14,000표예요. 그러니까 뭐 2등이 거기서부터 2배를 더 받아도 자기네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엄청 리버럴에게는 안전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후보를 뽑으면, 그 당내 후보를 뽑으면 그게 되는 것이다 라고 44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8시 좀 넘어서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리버럴에서 이번에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 제목이었어요. 왜 보궐선거를 하는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상이 물러나면서 이제 여기서 그 자리를 메꾸려고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작은 주제, 왜 이 선거가 중요한가? 왜 이 선거가 중요한가를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이 신문 기사에 난 거를 하나 읽겠습니다. 이 신문은 thewest.com.au라는 신문인데요. 거기에 있는 기사, 거기에 있는 사설, 어제 올라온 사설 중에, 이 사설을 전부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설 중에 딱 한 문장만 읽으려고 합니다. With a win by Wentworth Independent Karin to result in the coalition holding just 75 seats. 그러니까 이 웬트워스에서 무소속인 캐린이라는 사람이 이기게 되면, 그러면 현재 코얼리션, 그러니까 현재 그 내셔널과 리버럴의 연합, 걔네는 이제 75석을 갖게 된다. 그런데 호주 하원의 의석이 몇 개 있습니까? 150의석이죠. 75석은 150의 절반이니까 이걸 잃으면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어야 과반이 되는데 이제 이걸 잃으면 이제 딱 절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5 seats in the 150 seat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에서 150석이 있는데 그 중에 75석을 갖게 된다. Such a result, 그런 종류의 결과는 would cast a long shadow,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Over the government's future, 그 이 정부의 미래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문장인데요. 긴 그림자 이런 건 뭐 상당히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과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정부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뭘 하려다가 못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에이 선거하자, 여기서 말하는 선거하자란 진짜 선거를 한번 제대로 하자,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들이 여기저기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보궐선거는 단순히 한 자리에 누가 되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현재 집권당이 지면 아마도 곧 다시 한번 선거를, 여기서 말하는 다시 한번 선거라는 것은 전국적인 제대로 된 선거죠. 그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소재였어요. 왜 중요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선거의 의제는 무엇인가? 이 의제 완전 간단하게 말하면 기후 변화, 그거에 대한 선거다라는 글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기후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다른 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이번 선거에 보면 괜히 선거 기간 중에, 그게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고 본 뉴스도 많이 있지만, 괜히 선거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가 이 겉으로 보아 금방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아주 센 나라입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잘 알려진 사람, 예를 들어 우리 동네마다 가면 마이어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의 시드니 마이어, 그 사람도 이스라엘 핏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프랭크 로위, 뭐 살아있는 정주영 같은 프랭크 로위, 그 사람도 사실 그거죠. 이번에 선거하는 웬트워스에 있는 예를 들어 본다이 정션 같은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스트우드를 우리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듯이, 혹은 이태리 사람들이 칼턴에서 뭐 아주 편안하게 느끼듯이, 거기 보면 제가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기간에 나온 글들을 통하여 좀 더 알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단순히 러시아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혈통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는 그 핏줄이 이 좌우하는 그런 힘이 센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음모론처럼 들릴 테니까 거기서 접고 이제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은 무엇이냐면 이거 가디안에 나온 글인데요. Wentworth becomes testbed for how federal election will treat climate change. 이 다음번에 있을 그 페더럴 일렉션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선거에서 어떻게 기후변화를 다룰 것인지를 실험하는 장소, 그것이 웬트워스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기후변화가 선거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글에 보면 선거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 여기 지금 쭉 나열했는데요. 무엇이냐? 경제, 세금, 건강 및 보건, 교육, 그런 거 중요한 주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는 것이죠. 그 문장 하나 읽겠습니다. The by-election in Wentworth, 웬트워스에서 이번에 벌어지게 되는 보궐선거는 will be a referendum, 국민투표다. 이 국민투표를 전국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차피 선거를 한번 하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국민투표처럼 이용하자 이거죠. Will be a referendum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투표다.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관한 글을 보면 뭐 환경이 어떻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후 변화라는 게 좀 두리뭉실한 주제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아주 구체화하는 소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석탄 광산입니다. 지금 퀸즐랜드에 큰 석탄 광산 하나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을 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찬성 반대가 있는데, 그거를 흔히 이 신문 기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다니 메가마인. 아다니는 그 회사 이름이고요. 그 석탄 광산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고, 메가마인은 단순히 광산이 아니고 거대 광산이라는 거죠. 아다니 메가마인을, 지금 석탄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덮고 개발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호주에서. 그거 우리 팔아서 돈 벌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를 개발하면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좋은데 왜 그걸 하지 말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게 국민투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알아보게 될 두 명의 후보,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전선을 나누고 있는데, 그 두 명의 후보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립된다고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세게 반대하냐, 이제 그런 경쟁을 했는데, 더 세게 반대한 사람과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사람의 경쟁인데, 세게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아다니 메가 광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이게 대한민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18년 10월 5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이거예요. Documents show, 문서들이 보여준다. Australian and South Korean officials, 호주의 관리들, 그리고 한국의 관리들, 뭐 여기 사우스 코리아니까 뭐 남한인데 하여튼 한국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discussed financing, 그 돈을 대는 것에 대하여 논의를 했어요. 어디다가 돈을 댑니까? 아다니 메가마인, 그 아다니 대광산에 돈을 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한국에도 왜 정보공개청구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면 그걸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여 그런 법이 뭐냐면 Freedom of Information Law,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문장 하나 읽으면요. 아까 그건 제목이었었고 In a memo sent from Seoul to Canberra, 서울에서 캔버라에게,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저쪽 수도고 캔버라는 이쪽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낸 메모에 따르면 이걸 편지라고 하죠. Obtaine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s. 이걸 정부는 당연히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이제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 메모에 따르면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South Korean officials, 한국의 관리들이 discuss potential investment in the Adani project. 아다니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그 광산, 그 석탄 광산을 호주에서 개발하는 거에 한국에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캔버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질문을 했겠죠. 이거 사실이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답이 이거예요.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 규봉 리, 그런 분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모양인데 가 말하기를 The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는 has no pending interest,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 양반이 말씀하실 때 in Adani project라고 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문에서 그거를 교정해서 in the Adani project라고 교정해서 이 신문에다가 박았어요. And denied, 그리고 나선 부인을 했습니다.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sent t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 호주의 부서죠.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 의제를 알았으니까 이 대표적인 두 명의 후보가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그거를 알아보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순서죠. 주요 후보는 누구인가. 첫 번째 후보는 의사예요. 캐린이라는 분이죠. 시드니에서 태어났고 57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남편이 있었는데 93년에 이혼을 하고 이제 레즈비언으로서 자기의 파트너가 현재 있어요. 그 이제 여성 파트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장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건강에 관한 글도 많이 쓰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의 교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이고 태어난 병원은 맨리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은 조지인데 그분은 냉장고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술자. 그리고 어머니는 셜리인데 지역 정부, 지방 정부에서 부시장, Deputy Mayor of Pittwater Council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기술자인데 이제 딸이 자라서 의사가 되고 이제 좀 유명한 의사가 되고 훈장을 받았어요. 2013년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이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아다니 광산, 그거를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주 색깔이 분명하죠. 이제 거기까지가 무소속 후보인 캐린이고, 리버럴의 후보는 데이브 샤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고 밴쿠버에서 태어났어요. 캐나다에서. 7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4살 때 호주로 왔죠. 시드니에 있는 투라무라라는 데로 왔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엄청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졸업할 때 The highest possible tertiary entrance rank,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 데는 어디냐? 캠브리지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다른 거도 공부하다가 결국 졸업할 때에는 법대를 졸업했는데 First Class Honors를 받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캠브리지는 영국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는 뭘 하느냐? 시드니 메디컬 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죠.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좀 유명한 자리, 좀 그럴듯한 자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사가 돼요. 호주 대사. 주 이스라엘 호주 대사가 되어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무슨 장관하고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장소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점령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으로부터 항의를 받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읽으면
resulting in a formal complaint from the chief Palestinian UN negotiator to Julie Bishop. 그러니까 UN에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대표가 당시 외무부 장관인 줄리 비숍에게 공식적인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 대사, 호주 대사,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느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 기간 중 중요한 관심사는 기후변화니까 그 사람은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제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네 당이 가진 정책 내에서 이제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겠죠. 자기네 당이 가진 정책과 아무런 관계없이 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하여 여기 어떻게 됐느냐? It has left Dave Sharma, 그 사람 이름이 데이브 샤마인데 with little to say, 별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Other than that he believes climate change is real.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석탄 광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바라고 물어본 거겠죠. 이 사람의 대답은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and that Australia is on track.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To meet its Paris commitment. 우리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몇 년 전에 파리에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호주가 가고 있다라는 상당히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석탄 광산 개발을 반대하겠다는 사람에 비해서 표를 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 녹음을 시작했을 때는 그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캐리가 이길 거다라는 예상만 나왔는데 지금 표를 완전 다 세어본 것은 아닌데 상당히 많이 세어본 이 상태에서 54대 45로 그 무소속인 캐리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브 샤마라는 사람은 45%를 받을 건데 10%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호주는 이 개표가 엄청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받은 것은 지금 33대 40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 간 표를 다 다시 세가지고 이 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다 세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센 것을 근거로 예상을 한 결과 45대 54로 캐리가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 preferential vote라는 것도 손 PD님이 언젠가 한번 자세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리버럴이 1944년부터 갖고 있던 지역구 이 웬트워스를 이번 과거 수상이었던 말콤 턴불이 국회를 떠나게 됨에 따라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보궐선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는 기후변화이고 그 의제에 관해 리버럴의 후보인 데이브가 한 말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여 그것보다 훨씬 강렬한 의견을 가진 캐린이라는 혹은 캐리라는 무소속 후보가 54.34 대 45.66 이 차이로 그 무소속 후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호주 정부는 이제 과반을 잃었고 앞날은 매우 불확실해졌습니다. 조직의 지령에 따라 만들게 된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웬트워스 바이 일렉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